저희 트랙 특성상 5세션 계속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리ኳ이어먼트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인 사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클라우드 전략도 말씀드렸고, 지금은 저 마지막 세션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정리된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사를 다시 정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이런 7개 베스트 프랙티스와 같은 고객의 클라우드 전의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백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 후반부에는 삼성 SDS의 클라우드 사업팀을 맡고 계시는 이은주 상무님께서 사례를 또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럼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석유를 시추하는 플랫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떠 있고요. 지금부터 이 플랫폼, 석유 시추 플랫폼을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는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전략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각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지 조금 더 실감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빗대어서 해봤고요. 첫 번째로 이 플랫폼 안에 모든 회사의 인프라와 팀과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팀도 있고요, 사업기획팀도 있고, IT팀도 있고, 기술팀도 있고, 모든 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이 났는데 정확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플랫폼 자체에서 불이 난 건 아니고 밑에 석유가 있는 부분에서 불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약 3년 정도의 이 플랫폼 위까지 올렸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지금 저기는 우리 회사의 모든 인프라와 직원과 어떤 자산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플랜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회사에 지금 계신 회사의 CEO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최고 변화관리 임원을 어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MO를 통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이관할 수 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액션 플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CCMO 같은 경우는요, 이런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70% 이상이 실패로 끝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실패의 의미는 이 전체 회사가 다 타거나 모든 직원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크리티컬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실패하는 이런 대형 엔터프라이즈의 트랜스폼 자체가 상당수 실행을 잘못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무엇을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CCMO 차원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패한 사례도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CCMO는 변화 추진 구심체라고 하는 내부 실행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심체를 통해서 우리가 3년 안에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여기 이 모든 회사의 자산과 인프라와 우리 직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팀이 분석을 한 결과 목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저렇게 이 회사 전체가 옮겨가고 비즈니스를 계속 수행하고 직원들이 살기에 적합할 만한 섬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섬의 이름을 그때 지금부터 이제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섬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CCMO와 이 변화 추진 구심체가 고민을 해서 첫 번째로
다양한 조직들의 벤치마크를 했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써야 되며 또 어떠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이것을 탈출해야 모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전하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아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로 취한 액션 플랜은 바로 전사 임원에 대한 스폰서십을 얻는 거였습니다. 이 스폰서십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인식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현업, IT, 스태프서 모두가 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레벨의 어전시를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넥스트 플랜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 임원의 스폰서십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액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들은요, 이 스폰서십을 기준으로 전사 조직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써서 여기를 안전하게 탈출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려면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사적인 교육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한 것이 실험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 많은 사람과 이 많은 인프라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이동하기 위해서 한 방에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옮긴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을 넘어서서 전사의 모든 팀원들이 참석하는 실험적인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직과 그런 문화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크고 작은 프로젝트. 여기선 이 회사는 퀵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 관리를 실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CCMO가 이러한 대규모의 변화 관리 프로젝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패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든가 불안감에 대한 동조, 이런 것으로 이어지면 전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모든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직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작게 수행해서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느끼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서서히 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섬으로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수행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파트너의 도움을 당연히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몇몇 팀이 클라우드의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에 사는 사람에서 섬으로 이주한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섬 안에서도 뭔가 규율과 모델과 운영 방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클라우드 섬에서의 살아가는 방식, 운영에 대한 규율, 이런 것들을 하나씩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과 많은 인프라와 많은 비즈니스 유닛들이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당연히 많은 자원들이 옮겨오면서 기존의 버닝 플랫폼에 있는 리소스들과 새로운 클라우드 섬에 있는 리소스들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인 하이브리드적인 운영 환경을 갖춰야 되고, 이런 환경마저도 CCOE라고 하는 조직에서 셋업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 대부분의 그런 자산과 인력과 리소스들이 클라우드 섬으로 옮겨오고 나서는 더 이상 과거에 버닝 플랫폼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나아지고 불이 꺼져서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을 여기에 유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섬 자체에만 새로운 것들을 모든 리소스와 역량을 포커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때부터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 1년에 그 버닝 플랫폼에서부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섬으로 이 전체 비즈니스가 옮겨오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요, 저희 AWS의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스테판 올반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수년 동안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고 컨설팅을 도와주면서 쌓아왔었던 노하우를 작년 이맘때에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있는 7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것들을 그냥 글로서만 보면 아마 실감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좀 긴박함을 두고자 앞에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바람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여기 참석하신 고객분들이 아마 엔터프라이즈 대기업에서 오신 고객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객분들이 이런 7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시기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한번 장기적인 3년 플랜을 세워보시면 저는 오늘 세션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동안 각각의 역할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딱딱한 문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이었어요. 임원의 혁신 리더십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아까와 같이요, 가장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변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거였잖아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변화관리 책임자의 역할은 CIO에게 주어지는 게 현재 가장 맞다, 옳은 방향이다라고 저희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단순히 기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클라우드를 단순히 도입하는 데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기술과 비즈니스가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아이디에이션 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때 클라우드를 통한 혁신의 엑셀러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실제로 국내 고객분들이 이렇게 적용한 예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면 제가 만났던 고객 중에 한 고객은요, CIO 팀에서 직속으로 변화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관리팀이 저희 아마존과 같은 다른 회사들의 컬처를 스터디하고 조직을 공부하고 프로세스들을 배워서 본인의 회사에 맞게 스터디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IT 조직 내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워크숍을 수행해보고 본인 회사에 맞는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지 아닌지들을 판단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변화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례는요, 이 부분은 CIO께서 각 부서 비즈니스 유닛의 임원분들의 스폰서십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CIO의 이름으로 각 부서의 임원분들과 부사장님을 초대를 해서 저희 아마존의 혁신의 방법과 아마존의 일하는 방법, 아마존의 조직,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CIO 분께서 다른 비즈니스 모든 임원들에게 우리도 아마존처럼 혹은 아마존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려면 현업과 기술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그 자리에서 스폰서십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게 각 BU별로 클라우드 챔피언을 어사인 해주겠다라고 스폰서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챔피언을 통해서 그 각각의 비즈니스 유닛별로 클라우드를 확산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스폰서십을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화 관리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도 퀵윈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하고 기술이 같이 하나가 돼서 사실은 작지만 성공을 예측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타운홀 미팅 많이 하시죠? 이 회사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같이 다 전 직원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임원의 혁신 리더십이 줬었던 메시지고, 제가 국내 고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봤던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들을 혁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입니다. 모두 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불편함을 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의 저자는 교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고객분들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에서는요, 한두 명의 시장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아요. 이 책의 저자가 레커멘드하는 것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를 잘 알고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알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밸류를 잘 아는 현재의 이 직원분들에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을 교육시켜서 밸류를 창출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방법이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보시면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인데요, CTO가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성능, 이런 것이 메인은 아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민첩한 문화를 갖춘 기술 중심의 회사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IT 직원의 10%를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1,300명의 직원이 그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은 약 1,700명 정도가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객은 저희에게 처음 임원 교육, 그 다음에 팀장님 교육, 신입사원 교육 이런 걸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해드렸죠. 근데 여기서 느낀 건,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습득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다 저런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도록 우리가 직접 이 교육을 테이크오버해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게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고객은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실제로 현업 담당자들과 그 IT 개발팀이 같이 모여서 에지즈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선정을 하면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교육받은 걸 기반으로 투비 아키텍처를 직접 그리시고 그것들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파일럿을 해보고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는 이런 하나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디자인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계세요. 교육을 좀 확장된 형태로 하고 계신 고객의 예고요. 세 번째 고객은요, 가장 이상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혁신을 가속화하려면 지금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IT 조직뿐만이 아니라 각각 비즈니스 유닛의 업무 담당자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전사적으로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 고객은 특이하게도 단순히 클라우드에 대한 기초 수준, 중급 수준, 고급 수준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일하는 방법,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다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하고 미팅을 하고 산출물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 직원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배우는 것, 그렇게 이해관계자에게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한두 조직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전체 조직이 다 같이 실험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안해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줏대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런 실험을 장려하고 모두 다 같이 해보는 문화는 그냥 모두 다 동참하게 해서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깔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은 그렇게 의미 없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다 화합과 조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도 많이 고객사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다 해커톤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전사 직원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 것들, 그 중요한 예가 될 것 같고요. 특정 고객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만 하는 실험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경연하고 필요하면 그 부분을 사겠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회사 내 외부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세 번째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워크숍을 저희가 고객들하고 같이 해드리기도 해요. 예를 또 조금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하는 방법, 저희가 혁신하는 방법,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를 드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산출물을 만들지 조금 더 상세하게 스토리보드 라인까지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요. 나아가서는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실험 문화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하고 같이 고객의 혁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워크숍이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그래서 프로토타입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아까 같은 변화관리 팀에서 스스로 섭렵을 하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코드로 바꿔가지고 전체 직원이 이런 과정, 이런 정해진 프로세스를 통해서 혁신을 다 같이 창출해내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험적 문화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파트너와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들이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좀 작고 단촐하거나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 심지어는 아직 덜 검증된 그런 조직이라도 파트너십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서 뭔가 서로 밸류를 창출해서 윈윈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의 이은주 상무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 현장 시스템의 전환 사례를 기준으로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들의 좋은 예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클라우드 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사실 고객사를 다니면서 CCOE를 만들어야 됩니다. CCOE를 설립하셔요라고 하면 잘 이해 못 하세요. 거의 만드신 고객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와 같이 과거 플랫폼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이쪽 플랫폼에서 어떤 규율과 규범을 가지고 우리가 조화하고 과거의 플랫폼과 조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플랫폼의 이점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운영하고 룰을 만드는 조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의 속도도 느리고 그것을 플랫폼을 이용한 혁신의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CCOE라고 하는 클라우드 혁신센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요, 한 3명에서 5명 정도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먼저 쉽게 만들어 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제가 만난 고객 중에 이것들을 만드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직 이제 만들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고객은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는, 아직 그래도 젊고 패기 있는 그런 엔지니어 2분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서 가운데 있는 3가지 미션을 줬어요. 첫 번째, 클라우드에서의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거. 두 번째, 클라우드에서의 비용 관리 모델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3번째, 클라우드 상에서의 아키텍처의 표준을 관리하는 것. 첫 번째로 이 큰 3가지의 미션을 줬고요. 클라우드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런 그 표준을 수립하고 관리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 현업에 계시는 IT와 관련된 그룹분들을 모시고서 클라우드 운영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클라우드로 향해서 여태까지 했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언을 받고 그것들을 다시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CCOE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이 점점 더 확산돼야 되는 이유들을 여기를 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특성상 과거의 리소스와 클라우드 리소스가 어느 정도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이것이 최종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이것이 온프렘과 클라우드 간의 원활한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멀티 클라우드 간의 전체적인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이 동일한 레벨의 수준이 되어야 이것들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센터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모드로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도 왜 우리가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지 그걸 저스피케이션 해라고 아마 보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보고서를. 근데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가게 되는 순간, 왜 클라우드가 아닌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라고 하게 되는 게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입니다. 요거는요, 저희 IT나 프로젝트 팀뿐만이 아니라 구매, 법무, 재무, 사업개발, 전사가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버라이즌이 그렇게 했습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 퍼스트를 넘어서서 그러한 단어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클라우드 디폴트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클라우드가 기본인 거죠.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그런 전략을 도입을 했습니다. 삼성 SDS의 이윤주 상무님께서 파트너의 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와 함께 레슨 앤 런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백현 매니저께서 설명하신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전사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7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하나인 파트너 연계에 대해서 삼성 SDS가 어떻게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를 저희 국내 엔지니어링사 해외 현장 시스템의 AWS 전환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이라는 프로젝트 단계를 거치면서 매일 수많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주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프로젝트 후반으로 갈수록 설계 변경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반부터 프로젝트 수행 1년간의 어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도면 등 또 엔지니어들의 데이터의 버전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나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보통 중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본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업무를 하거나 자료를 다운받을 때는 인프라 속도 이슈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설계, 구매, 제작, 시공, 품질 등 다양한 업무 담당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그 특성상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및 확인이 또한 중요하고, 본사, 해외 현장, 사무실, 건설 현장 등 어디서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본사에서 업무 서버를 구매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현장으로 운반한 후에 환경 설정을 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한데, 보통 이런 데는 10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외 현장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기나 네트워크 등 현지 인프라 상황이나 또한 시차로 인해서 본사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늦어져 데이터 복구 등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외 현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로서는 로컬 백업, 동기화 결과, 수동 확인 등 반무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았을 뿐 아니라 장애 발생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 운영 효율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고객사에서 찾은 해답은 바로 AWS와 삼성 SDS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AWS와 삼성 SDS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고, 그런 것들에서 어떠한 저희가 성과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해외 현장에 효과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글로벌 커버리지였습니다. 또한 다중 어베일러비티 좋은 배포를 통한 고가용성, 그리고 강력한 보안, 고객 비즈니스 혁신을 선도할 AWS의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 역시 저희가 AWS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을 위해서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과 또 업종을 이해하는 파트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를 위한 다수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했고, AWS 전환 후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설계, 구매, 제작, 시공, 품질 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AWS 전환으로 인한 영향도 분석 및 성능을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내 업무 시스템의 경우 VPN을 통한 접속 네트워크의 사내망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POC 기간 중 AWS 매니지드 VPN과 현재 사용 중인 상용 VPN 간의 호환성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 조회, 업로드, 다운로드, 입고, 출고, 재고 관리 등 51개의 주요 업무 시스템을 선정하여 AWS 전환 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AWS 서비스들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삼성 SD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문가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개발 운영 경험을 가진 업종 전문가가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업무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한 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샵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위치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아키텍처로는 사용자의 체감 성능이 현저히 낮아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엔지니어들의 보이스가 발생하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 Managed VPN과 로컬 VPN 간 터널링 테스트 및 레이턴시 검증 후 업무에 적용하여 프로젝트 현장의 속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WS 완전 관리형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앱스트림과 저희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 런칭 이후 다양한 업종에 서비스하고 있는 삼성 SDS의 보안을 활용하여서 고객사에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 SDS의 단연간의 시스템 구축, 운영 경험 및 역량을 통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까지 고려한 성능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고객사 해외 현장 시스템에 AWS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고민하고 계실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처럼 각 해외 프로젝트 현장 서버 구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자기가 구매한 자산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인프라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별 현장 운영자에 의해 표준화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현장 시스템을 AWS로 전환함으로써 IT 중복 투자와 자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삼성 SDS의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현장 시스템의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을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전환을 통해 얻게 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현장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였고, 둘째, 기존 24시간, 즉 하루가 걸리던 소요되던 장애 복구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진행 현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 전문 인력에 의한 통합 운영과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젝트 현장 관리자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현장 엔지니어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7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CCMO를 어사인하고 비즈니스 부서의 스폰서십을 얻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초기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입하고 확산 단계에서는요, 비즈니스와 기술이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직원 교육, 실험적인 문화, 파트너 연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혁신이 가속화되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졌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너십을 갖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관리팀입니다. 변화관리팀을 주축으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메커니즘이 셋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로 이주되는 워크로드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클라우드 혁신센터의 운영이 필요해서 운영 모델, 비용 관리, 아키텍처 표준 등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과도기적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을 CCOE를 중심으로 갖춰주고 준비가 되어져야 운영과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잘 완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오늘 말씀드렸고요.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기에 맞게 잘 적절하게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